안녕하세요. 이태리 감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탈리아에서 지내면서 바뀐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예전에 저는 정해진 대로 살고 남들이 다 그렇다면 그런 거지 하면서 편협한 시야로 살았어요. 아직 해외에 오래 거주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생각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스스로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정리하다 보니 하고 싶은 말이 많아져서 나눠서 게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정해진 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한국은 나이대별로 정해진 대학, 취업, 결혼, 출산이라는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이 흐름이 늦어지면 사회 부적응자라면서 여기저기에서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한 걸음 물러서서 보니까요. 그렇게 맞춰서 사는 게 더 어렵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방향과 시기까지 다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30대의 대학을 가고 싶을 수도 있고 50대의 전공을 바꿀 수도 있고 70대의 세계 일주를 하고 싶을 수도 있죠. 그렇게 정해진 대로 살면 상이라도 주실 건가요? 이탈리아는 대학은 선택사항이자 입시 경제 또한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대신 동거가 흔하고 혼인신고율 또한 낮은 수치예요. 여기는 인적사항에 미혼, 기혼, 체크란 이외에 추가로 동거란까지 있어요. 이탈리아는 가톨릭교인데요. 종교 역량으로 혼인 관계 자체를 중시해서 이혼 절차가 어렵다고 해요. 게다가 이혼 시 남자에게 재산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어서 재산 정리를 하기 위해 그때 혼인신고를 하기도 해요. 출산하는 연령대도 다양하고 형제 자매 터울도 10살씩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쩌다가 대학이 서열화된 거지? 입니다.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이 어디야 라고 하면 서울대라고 바로 나오지만 여기에서는 경영대학은 이쪽이 유명해, 공과대학은 이쪽이 유명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만 종합적으로 어디 대학이 1등이야 라고 딱 한 군데 집어서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학교 간의 우열의식이 크지 않고 대학 이름만 보고 진학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학생들은 과목, 커리큘럼, 거주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진학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유명한 대학에 진학하려는 이유가 사회 구조적인 영향도 있어요. 어떤 기업은 서류에서 학교 이름으로 여부가 판별되기 때문에 최저 인서울은 해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지원 자격 자체에 어디 전공 학사, 석사로 제한을 두고 있기도 하니까요. 사실 대학뿐만 아니라 중, 고등학교도 서열화되어 있기도 하죠. 교육기관의 본질은 무언가를 배우는 공간입니다. 어릴 때부터 소속된 학교로 평가되면 과연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자아가 건강할 수 있을까 싶어요. 이때 형성된 사고가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세 번째는요, 숫자 없는 질문입니다. 서양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지금까지 봤던 질문과 방향이 달랐어요. 온전히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지 소득 수준, 집값, 가족들 뭐 하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사실 나이는 궁금해서 모두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몇 살인지 질문 받은 적은 없고요. 그러고 보니 숫자에 관련된 질문을 하지 않더라고요. 키와 몸무게 이런 것도요.
어느 날 한국에 있는 친구가 숫자에 관련된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을 했어요. 예전 같으면 불편한 감정은 드는데 내가 예민한 건가 하고 그냥 답변을 했을 거예요. 이제는 이런 걸 왜 물어볼까? 이런 질문은 실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인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답변하고 싶지 않아서 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아름다움의 가치입니다. 이탈리아에는 인종이 다양해요. 그만큼 다양한 생김새와 개성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피부도 다르고, 눈동자 색깔도 다르고, 헤어스타일도 다르고, 여기는 유행이라는 게 있나 싶어요. 한국은 외형적으로도 정형화된 틀이 있죠. 여자는 날씬해야 하고, 피부는 하얗고, 눈은 커다래야 하고, 사람은 공장에서 나온 공산품이 아닙니다. 모두 얼굴과 몸매가 똑같은 게 더 이상한 거예요. 현대의 사회는 성형을 너무나도 쉽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와이에 갔어요. 근데 나 빼고 다 똑같이 생겼으면 기분이 이상하지 않을까요? 얘도 다 나갔고, 쟤도 다 나갔고. 한국에서는 젊고 잘 관리한 몸이어야 딱 붙는 의상 입고 다니잖아요. 이탈리아는 체형, 나이에 상관없이 탑낫이 비키니를 잘만 입고 다닙니다. 누구나 더 예뻐지고 잘생겨지고 싶은 바람은 있죠. 더 나은 나를 위해 가꾸는 건 바람직합니다. 다만 아름다움의 추구 방향이 다양하고 수용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다섯 번째는요, 내가 아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입니다. 한국에서 살면 뉴스, 신문, SNS, 국내에서 생산된 소식으로 세상을 파악하게 되죠. 국가에서는 국민들에게 나라의 좋은 면을 강조하고 싶어 할 거예요. 만약 유튜브에서 K-팝에 열광하는 외국인이 나오는 영상을 시청했어요. 세계의 인구 전체를 대변하는 게 아님에도 그 영상을 보면 마치 대다수가 열광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막상 K-팝을 즐기지 않거나 모르는 외국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반대로 제가 이탈리아 친구에게 재미있는 질문을 받았어요. 한국은 법적으로 근무를 주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들었어. 그렇다면 나머지 시간에는 노동을 할 수 없으니까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지? 라는 거예요. 와, 세상에 이걸 보고 있는 직장인들은 경악하고 계시겠죠? 본인의 나라보다 한국이 더 일하기 좋은 환경인 줄 알더라고요. 즉, 같은 상황에서도 국내에서 자국민이 어떻게 관찰하고 보도하느냐, 국외에서 외국인이 어떻게 관찰하고 보도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바뀐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중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가 아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입니다. 우리나라 여러 신문사만 해도 견해와 경향이 다르듯이 국외의 관점을 함께 수용하는 게 중립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모르던 제3자의 시선으로도 삶도 함께 점검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만 이태리 감자는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곧 입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만나요. 차오!